오글거려서 혹은 부끄러워서 남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표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특히 고마워, 미안해 등등 꼭 해야 하는 말들을 안 하고 지나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미안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괜한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사과할 타이밍을 지나치게 되면 그 사람과 점점 멀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친한 친구와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너무 후회가 되네요. 이렇게 친구 사이에서의 표현도 그렇지만 연인 사이에서의 애정 표현도 되게 중요하죠? 맞아요. 아무리 서로 오래 사귀었고 정말 가족처럼 가깝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사랑해, 보고 싶어, 오늘 좀 예쁜데? 등등 연인에게 느낀 감정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인뿐만 아니라 가족한테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살아오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 성격이 보기와는 다르게 좀 무뚝뚝한 편이라 가족에게 애정 표현을 거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럼 의진 씨는 이번 기회에 해보는 거 어떠세요? 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가장 보고 싶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있잖아, 그런 느낌 있잖아, 처음 보는 그 순간.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민을 말할까 말까 하게 될 때 우물쭈물하며 있잖아 하고 어렵게 입을 떼게 되죠. 그럴 땐 저희 DKBS에게 망설이지 말고 말해주세요. 있잖아! 공점 귀신같이 나와 같을 때가 있잖아. 정말 오랜만에 이따나로 하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것 같아요. 민찬씨도 오랜만이네요. 아, 네, 의진씨. 진짜 오랜만입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중간고사 기간 때문에 음악방송 기간이랑 휴강 기간이 겹치는 바람에 이따나가 진짜 간만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나저나 10월이 가고 벌써 11월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오늘은 11월의 첫 이따나죠. 하고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볼 차례인데요. 오늘의 사연 빨리빨리 만나볼까요? 드디어 저번주에 지겹고 지겹던 시험이 끝났어요. 내년에 꼭 기숙사에 들어가야 돼서 이번 시험 기간 동안은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시험 기간 내내 밤을 새다시피 했죠. 시험 치는 당일에도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 빼고는 술술 풀려서 이번 시험은 성공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편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점수가 떴더라고요.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 점수는 두둥, 놀랍게도 24점이었습니다. 점수를 확인한 순간 눈물이 왈칵 날 뻔했어요. 하루빨리 고시원을 알아봐야 하나 생각도 했죠. 그래서 점수 생각에 몇 시간 동안은 우울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친구가 연락이 와서는 야, 그거 100점 만점이 아니라 30점 만점이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이 확 놓이게 되더라고요. 휴, 정말 다행이죠? 시험 점수가 100점 만점에 24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30점 만점에 24점이었다는 사연 듣고 왔습니다. 제가 사연자분이었어도 점수를 본 순간 정말 심장이 철렁했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사연자분 이번에 시험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셨나 보네요. 저는 다음 기말고사를 노려서 소년점프 하려고 하는데 의진씨는 이번 중간고사 잘 보셨나요? 전 아직 시험이 다 끝나지가 않아서 일부러 점수를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저처럼 아직 중간고사가 안 끝난 학우분들이 계시다면 다 같이 파이팅하면 좋겠네요. And you're feeling all alone and left behind. Just take a look.
저는 요즘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제 친한 친구 때문입니다. 원래 저는 제 외모에 만족하고 제 모습이 매력있다고 생각했어요. 공주병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지금은 제 친구가 저를 자꾸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계속 저에게 너는 다 괜찮은데 살만 빼면 더 이뻐지겠다 얘. 라는 식으로 저를 낮추어서 말하고 언제는 한번 제 짱남 앞에서 너 쌍수 어디서 했다 했지? 진짜 자연스럽게 잘 됐다. 라고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저를 어려워할까봐 안 웃긴 상황에서도 웃어주고 무조건 친절하게 대해줘서 그런 걸까요? 친구의 이런 말과 행동들 때문에 요즘 들어 자존감도 낮아지고 힘이 듭니다. 전 친구한테 어떻게 대해야 좋을까요? 사연자분의 친구가 정말 얄밉네요. 야금야금 사연자분의 자존감을 깎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사연자분의 친구와 비슷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보통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평가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경우도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제 자존감을 깎아먹는 얘기를 하면 아무 말 안 하고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어요. 그럼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니고선 미안하다고 사과하거나 그만하더라고요. 사연자분도 조금 힘들겠지만 저처럼 조금 세게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힙합에 빠진 한 사람입니다. 요새 날씨도 쌀쌀하고 비염 때문에 훌쩍훌쩍 우울한 나날을 보내다가 저는 원래 발라드만 듣는 감성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다가 제 친구의 권유로 요즘 방영 중인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세상에나 저는 방송 첫 화를 딱 본 순간 래퍼들의 힙한 스웩, 딕션, 리듬에 몸을 맡기고 랩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박진원 씨의 싱잉 랩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밤늦게 집에 갈 때도 골목길에서 랩을 흥얼거리며 힙한 걸음으로 걸어가요. 며칠 전에는 힙한 체인 목걸이와 팔찌를 장만하기도 했죠. 이제 저의 인생이 힙합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다들 이 추운 날 흥이 나서 몸이 후덥지근해지는 힙합을 들으시길 바랄게요. 어차피 우승은 not the fly. 쇼미더머니로 삶이 힙해진 사연 한번 만나보고 왔습니다. 요즘 핫한 쇼미 민찬씨도 보세요? 당연히 보죠. 저는 요즘 키드밀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의진씨는요? 저는 사연자분처럼 나플라에게 푹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로 사연자분을 위해 노래 한 곡 틀어드려야겠네요. 공상과학 기술 듣고 오시죠. 오늘의 짧은 사연들 모두 만나보고 왔습니다. 점점 사연 길이가 길어지는 것 같네요. 더 긴 사연도 상관없으니 저희 이딴에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소소하게 있었던 일이나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고민 등등 진짜 아무거나 다 오케이니까 사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사연은 어디다가 보내면 된다고요, 의진씨? 사연은 DKBS 단국대학교 방송국 페이스북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소문자 DKB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DKBS 인스타그램 DM으로도 받고 있으니까 팔로우해서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앞으로 도착한 오늘의 긴 사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새내기 타이틀이 곧 없어질 18학번입니다. 저는 재수를 하고 대학교로 입학했어요. 재수 생활을 하면서 생긴 제 대학 생활의 로망은 바로 배드민턴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운동 동아리라 남하구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진짜 운동이 좋아서 들어갔어요. 수능 공부를 2년이나 하다 보니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게 느껴졌죠. 그래서 새학기가 시작하자마자 배드민턴 동아리에 들어가서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부끄럽지만 동방요정 뭐 그런 비슷한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대학 로망이 실현되는 또 다른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동아리 단위로 MT를 가게 된 것이었는데요. 안전상의 문제로 세터도 가보지 못했던 터라 MT에 대한 환상과 로망이 제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죠. 앞서 말했듯이 저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활발히 했기 때문에 동아리 친구들은 저의 이상형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어요. 제 이상형은 목소리가 좋고 어깨가 있고 저보다 키가 작지만 않으면 되는 사람입니다. 연예인으로 말하자면 김우빈 정도랄까요? MT는 숙소에 도착하기 전부터 출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조별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조에는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었고 애초에 크게 기대한 것도 없어서 그냥 정해진 사진을 찍기 위해 여기저기 분주하게 돌아다니기 바빴죠. 숙소에 도착해서 여러 게임을 진행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둥그렇게 둘러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진솔하고 깊은 주제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저랑 친한 친구가 언니, 저기 핑크색 맨투맨 입은 사람 봤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새로운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왜냐고 물었더니 제 이상형인 김우빈과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바로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진 못하고 나중에 봐야지 하고 제 정신을 챙기기 급급했어요. 그러다가 화장실을 가는 길에 제 친구가 말했던 핑크색 맨투맨을 입은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키도 훤칠하고 술을 많이 먹었는지 웃으면서 입이 패여있는 것도 정말 매력적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친해지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동안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다는 게 한편으로는 너무 아쉬웠어요. 당신은 종강을 한 달 앞둔 5월이었기 때문이죠. 학과도 이름도 평범하지 않아서 더 마음이 끌렸어요. 하지만 앞으로 함께할 날이 더 많겠지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해서 제가 먼저 다가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잠깐! 오늘의 긴 사연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네요. 사연자분이 사연을 정말 길게 보내주신 덕분에 이 사연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에이핑크의 리멤버. Do you remember 우릴 비추던 태양 넓고 푸른 바다 마치 어제처럼 시간이 멈춰 버린 기억 그 속에 있잖아 그런 느낌이 오늘의 있다나 짧은 사연부터 긴 사연까지 모두 만나보고 왔습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사연미 다들 아시죠? 네, 여러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방송을 끝내기 전에 한 가지 홍보할 게 있죠? 네, 바로 저희 DKBS가 11월 8일 목요일 늦은 6시에 인문관 소극장에서 방송제를 실시합니다. 이번 방송제를 위해 저희 국원들끼리 여름방학 때부터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시면 저희가 준비한 영상도 보실 수 있고 무선 이어폰, 카카오분이, 폴라로이드 등등 다양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들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이다나, 기술 김민준, 진행의 박희진, 김민찬이었습니다.